어몽도 가문이 240년간 숨어 살아야 했던 사연. 섹션 1. 오프닝. 구슬픈 대금 선율. 1457년 음력 10월 21일 밤. 강원도 영월 관풍원. 17살 단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 영월 고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신이 마루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세조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부모, 형제, 자식, 친척까지 모두 죽인다는 뜻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입니다. 영월 고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원들도, 백성들도, 심지어 단종을 모시던 하인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단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내 어찌 차마 이를 보리요. 영월의 호장, 어몽도. 그는 멸족의 위험을 알면서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가 어몽도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2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오늘은 그 어몽도 가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책에는 몇 줄만 나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섹션 2. 어몽도는 누구인가? 호장이라는 직책. 어몽도의 직책은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이란 지방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중 최고 직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방 행정의 실무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장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와 달리 그 고을에서 태어나 그 고을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고을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관리였습니다. 어몽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월에서 태어나 영월에서 자라 영월을 섬긴 사람. 그 영월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유배를 옵니다. 그것이 어몽도의 운명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단종이 영월에 온 날, 1457년 6월, 단종이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옵니다. 영월 사람들에게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조선의 임금이었던 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작은 고을에 온 겁니다. 어몽도는 단종의 유배 생활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왕의 예우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도 없이 청령포의 작은 처소에서 지내는 단종을 보면서 어몽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어몽도는 몰래 단종을 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물론 이것도 발각되면 큰 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단종을 가엾게 여겨 몰래 음식을 갖다 드렸고 단종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 고마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월이라는 작은 고을과 단종 사이에는 그런 따뜻한 유대가 있었습니다. 단종의 죽음 직전 1457년 가을 금성대군의 반란이 발각됩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로 옵니다. 어몽도는 이 상황을 알았을 겁니다. 영월 호장으로서 왕방연의 행차 소식은 곧바로 들어왔을 테니까요.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몽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몽도는 결심합니다. 단종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직접 시신을 거두겠다. 그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어몽도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의리를 선택했습니다.
섹션 3. 결정적인 밤. 아무도 나서지 않은 밤. 단종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 관풍원 안에는 단종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영월 고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시신에 손 떼면 삼족이 멸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는 겁니다. 누가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관원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백성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인들은 도망쳤습니다. 영월 전체가 침묵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어뭉도가 일어납니다. 어뭉도의 결단. 어뭉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내 뜻은 어떠하냐? 아들은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어뭉도 부자는 한밤중에 관풍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단종의 시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7살 소년의 몸. 왕이었던 사람의 몸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뭉도는 단종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마지막 예를. 시신을 수습하다. 어뭉도는 단종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수의를 입히고 염을 했습니다. 왕의 예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지게에 메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영월 동쪽 동을 지산 기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봉분도 작았습니다. 표시가 나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단종은 땅에 묻혔습니다. 훗날 그 자리가 장릉이 됩니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이 아닌 강원도에 있는 왕릉. 그 장릉의 자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어뭉도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동이틀 무렵 어뭉도 부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뭉도의 아내, 다른 자식들. 어뭉도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일을 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날부터 어뭉도 가문의 긴 도주가 시작됩니다. 섹션 4. 240년 도주의 시작. 소문이 퍼지다. 어뭉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뒀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사랑했습니다. 몇 달간 함께 살면서 그 어린 왕의 처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어뭉도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관원들은 달랐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수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정은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시신을 거뒀는지 찾아내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어뭉도는 더 이상 영월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다. 어뭉도는 가족 전체를 데리고 영월을 떠납니다. 아내, 자식들, 며느리들까지 하루아침에 터전을 벌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당연히 기록을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기록이 있으면 잡힐 수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뭉도 가문은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성을 바꾸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뭉도라는 이름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세대가 바뀌어도 이어진 도주. 어뭉도는 결국 도망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도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뭉도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 세대가 바뀌어도 어뭉도 가문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종이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뭉도의 행위도 역적 행위였습니다. 그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뭉도의 자손들은 조상이 한 일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역적의 후손이라는 굴레를 썼습니다. 본인들이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조선의 연좌제였습니다. 숨어서도 지킨 것. 어뭉도 가문이 240년간 숨어 살면서도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 어뭉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증손자들에게 집안에서는 대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단종대왕의 시신을 거뒀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다. 언젠가 세상이 알아줄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믿음이 240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숨어 살았지만 어뭉도 가문은 조상의 의로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섹션 5 240년이라는 시간. 세조에서 숙종까지 몇 명의 왕이 바뀌었나. 어뭉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둔 1457년부터 단종이 복위되는 1698년까지 그 사이에 몇 명의 왕이 즉위했을까요?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무려 13명의 왕이 그 세월 동안 즉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13명의 왕의 시대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2번이나 뒤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어뭉도 가문은 숨어 살았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뒤집혀도 왕이 13번이나 바뀌어도 어뭉도 가문의 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속의 어뭉도 후손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어뭉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둔 지 135년이 지난 때입니다. 전국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병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뭉도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역적의 후손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후손들이 의병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공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뭉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뭉도 가문의 DNA였습니다. 단종의 무덤을 지킨 영월 사람들. 한편 영월에서는 조용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뭉도가 단종을 묻은 동을 지산 기슭.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곳에 단종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세대가 바뀌어도 그 기억은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몰래 그곳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풀이 무성해지면 몰래 벌초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했습니다. 백성들의 기억이 240년간 단종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권력이 지우려 했던 것을 백성들이 지킨 겁니다. 섹션 6 240년 만에 신원. 숙종, 단종 복위를 결심하다. 1698년, 숙종 24년. 숙종은 마침내 단종 복위를 결정합니다. 왜 하필 숙종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숙종은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종 복위를 활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실록에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단종 대왕의 억울함이 24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으니 이는 후왕으로서 차마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해도 숙종 자신도 단종의 억울함을 진심으로 느꼈던 겁니다. 단종 복위, 엄흥도 신원. 1698년 11월 단종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복위됩니다. 묘호 단종, 시호 공이 온문 순정 안장 경순돈 효대왕. 영월의 무덤은 장릉으로 격상됩니다. 동시에 단종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원도 이루어집니다. 사육신이 복권됩니다. 정순왕후도 왕비로 복위됩니다. 그리고 엄흥도는 공조판서에 추중됩니다. 공조판서는 조선 6조 중 하나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호장이었던 엄흥도가 사후에 정의품 대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충성스럽고 의로운 공이라는 뜻입니다. 240년 만에 역적의 후손에서 충의의 후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엄흥도 후손들에게 내려진 것들. 엄흥도가 복권되면서 그 후손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240년간 숨어 살던 후손들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상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정에서는 엄흥도 후손들에게 토지와 관직을 내렸습니다. 대대로 장릉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겼습니다. 영월에는 엄흥도를 모시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영월에 가면 엄흥도를 기리는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24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엄흥도 본인은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식도 손자도 증손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6대, 7대가 지나서야 그날이 왔습니다. 섹션 7. 엄흥도 정신이 의미하는 것. 왜 엄흥도였을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필 엄흥도였을까요? 그날 밤 영월에는 엄흥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관원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고, 단종을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 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선 사람은 엄흥도 하나였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엄흥도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외면하면 나는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할 것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그 생각이 엄흥도를 일으킨 겁니다. 240년이 증명한 것. 엄흥도가 한 일은 당장에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문 전체가 240년간 숨어 살아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엄흥도를 기억했습니다. 백성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240년이 지나 세상이 바로잡혔을 때 엄흥도의 이름은 가장 먼저 복권되었습니다. 의로운 일은 반드시 기억된다. 그것이 240년이 증명한 진실입니다. 엄흥도는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남기 위해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행동이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날 엄흥도를 기억하는 방법. 지금도 영월에 가면 엄흥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릉 옆에 엄흥도의 사당인 엄씨 정충각이 있습니다. 해마다 단종제 때 엄흥도를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강원도 영월은 단종의 도시입니다. 청령포, 관풍원, 장릉, 그리고 동망봉. 그 모든 곳에 단종의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문도가 있습니다. 영월에 가신다면 꼭 장릉 옆 엄씨 정충각에도 들러보세요. 그곳에 서면 560년 전 그날 밤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 그 밤이. 섹션 8 클로징. 오늘 우리는 어문도 가문의 240년을 함께 걸었습니다. 1457년 한밤중에 단종의 시신을 거두며 시작된 이야기. 삼종 멸문의 위험을 알면서도 의리를 선택한 한 사람. 그 결단 하나가 가문 전체의 240년 도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40년이 지나 세상이 바로잡혔습니다. 어문도의 이름은 충이공이 됐고 그 가문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역사는 느리지만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조도 한명에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어문도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찌 차마 이를 보리요. 560년 전 한 사람의 그 말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종과 함께 죽은 사육신이 왜 6명이 아닐 수도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